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5월 중순이네요. 오늘 이야기거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바른 길, 로드맵을 또 제시해 주실 분을 늘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일날 발표됐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 정부는 일반 국민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이번엔 권역 지역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니까 일단 수도권이 타켓이고요. 수도권이 지금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상위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특별법 같은 건데요. 거길 보면 수도권을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서울 포함한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많고 모이는 이런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 거기서 그 밑에가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한강수기에 관련된 동네들이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었던 것을 입주 시까지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건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될 때도 있고 또 일정 기간 제한될 때가 있고 금지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전매 제한을 많이 풀어요, 부양책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주택 경기가 과열되면은 전매 제한을 강화하다가 나중에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침체기가 오면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은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8월 중으로 개정을 해서 그때 이후에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분양 승인을 받는 물량에 대해서 전매 금지, 입주 때까지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가 돼 있고,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전매가 금지돼 있고요.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전매 금지가 됐는데, 전면적으로 전매 금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 자연보존 권역을 뺀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이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분양을 해서 현재 분양권 상태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매 제한 횟수라든가 이런 제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수급은 안 나왔죠? 예, 근데 과거에는 전매 제한을 강화할 때 횟수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거든요. 1회만 거래를 허용한다든가. 이번에는 아직은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나중에 구체 안에서는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매 제한 강화를 통해서 자연보존권역 중에서도 광주시 같은 데는 자연보존권역인데도 판교가 가깝고 해서 이미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이번에 전매 제한에서 빠지게 됐고요. 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니까 전매 제한이 또 해당되고. 다만 이제 8월달 시행이니까 8월 시행 전까지 빨리 분양 승인을 받으려는 곳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나 그저께나 이렇게 보면은 자녀 물량
두 채 분양하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28,000대 1 경쟁률 나오고 또 어제도 보니까 화성시 뭐 일부 단지는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뭐 평균 70대 1씩 그렇죠.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도 뭐 이번에 대단했다면서 2개 나와갔는데. 예, 그 잔여 물량 분양하는 것들은 현재 뭐 미분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오면은 다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 경쟁률이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제목에서 말했듯이 우리 곽 대표님이 오랜 경험치에서 나온 예측을 한번 해보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한다고 이제 발표는 됐습니다. 그럼 시장에 일단 떠오르는 거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분양을 받거나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성장 관리 권역까지 또 지방광역시는 용도 지역의 도시지역가 있는 아파트 민간 택지는 전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못 팔게 만들었어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데 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이제 이 청약을 받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빠져나가라 뭐 그런 의도로 한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뭐 청약을 받거나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되거나 하는 것들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청약의 경우도 청약 가점돼 있다 보니까 뭐 또 청약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투자자들이 청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났었는데 수도권에서도 좀 올해 들어서는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미분양을 사는 방법도 없고 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이 되는 것도 지금 이제 대부분 입주권 전매 금지에 해당되니까 그런 거를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입주한 다음에 새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데 매수하는 거죠. 그런 것도 워낙 비싸서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전매 금지가 되지만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에 있는 것들, 입주 전인 것들 이런 것들은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한정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정판이 리미티드가 되는 거죠. 리미티드. 그런 거에 희소성이 조금 더 높아져서 가격이 뛸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성장 관리 권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려고 준비했던 물량들이 좀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기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런 전매 제한까지 걸리면은 분양하기가 또 쉽지 않아질 것 같고요. 예, 공급 물량이 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지방 수도권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 안성이나 뭐 이런 지역, 뭐 안성을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일반 투자자 물량이 없으면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그 부담분을 안고 하기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라는 건데 어느 정도는 투자자가 있어야 이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당장 그 실수요자들은 입주할 때 가서 본인이 이제 전세하고 전세를 이제 그 잔금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윤활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분양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특히나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투기붐을 일으킨 게 아니고 건설사나 시장의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그 자체 수요만 갖고 온 거 물량이 소진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도권 말고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그럼 이제 이런 것들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 나오면 이제 전국을 다 전매제한을 묶을 수도 있겠네요. 늘 이제 단계별로는 점점 과열이 되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전매 제한이 강해져서
근데 상승장 끝물쯤 되면은 뭐 전체가 다 전매가 묶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럼 경기 있었죠. 주금은 또 이제 완화책 푸는 거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아파트 전매 제한을 강화를 하면은 또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이 전매 제한은 그 분양가 상한제하고 거의 뭐 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어요. 예, 보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시장에서 그 수요가 있는 가격대로 분양이 안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원하더라도 상한이 걸려 있으니까 원가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사고 싶어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분양권을 더 높은 가격에 샀었는데 그런 시장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의 이제 희소성이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더 누르면은 뭐 아파텔 같은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네. 되고 또 뭐 주거를 할 수 있지만 숙박시설로 허용받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 쪽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 쪽으로 투자자를 옮겨간다거나 이미 뭐 그런 현상들이 이번 전매 제한 조치 이전에도 조금씩 사실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뭐 세종시나 대전 권역 같은 데서 그렇죠. 벌써 이제 수도권 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또 투자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들도 가격이 벌써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올 초에 대전에 가서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규제를 해야 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규제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만들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은 건데 거기에 따른 권역별로 이런 규제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뭐 이제 지방 광역시 도시적은 이제 8월 이후에 저기 전매 제한 걸리겠네, 그죠? 예, 예. 이제 주택 정책의 이제 목표를 가격 안정에다 두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가격을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 복지보다는 가격 안정에 목표를 두다 보면은 눌러놓으면 또 딴 데가 튀어 오르고 말하자면 지금 새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새 아파트가 뭐 훨씬 기존 아파트보다 살기 좋아서 뭐 가격이 2배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남 아파트가 뭐 강북보다 몇 배 더 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뛰는 본질적인 이유가 보면 세금이 결국 전가되는 예. 양도세가 전가되는 형태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신축이 좀 그 희소성을 띠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신축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신축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뛰니까 그 양도세가 더 많이 나고 양도세 폭탄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갖고 있는 본질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더 많이 뛰어버리는 그래서 일종의 착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또 가격이 오르니까 선호도가 거꾸로 더 올라가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역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못 나오게 하니까 당연히 분양권 가격이 뛸 차례였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최근에 분양하는 물량들 막 그 미계약 나온 물량도 경쟁률이 막 수천 대 1씩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정책의 목표가 가격에 천착하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격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전셋값만 띄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어느 시기에 정부의 그 주거 주택 정책의 목표는 어느 정부든지 문제 현 정부뿐만 아니고 전임 전전임 전부 표면적으로 내세운 건 가격 하락 안정세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정책의 이슈는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가격이 잡힌다고 그 텐션이 지금 주식시장에 뭐 동학개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이 노후수명 길어지고 불안해지고 돈은 어떻게든지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계속 프레싱을 하니 그 돈이 갈 때가 말도 안 되는 뭐 라임 사태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주식으로 흘러가고
알지도 못하는 무슨 대체 상품 ETS인가 뭐 ETC인가 그쪽으로 또 흘러가서 수많은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부동산 돈 버는 거는 잡아야 되겠고 주식으로 망가지는 건 괜찮다. 극단적 표현은 이렇게밖에 전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나 돈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익을 쫓아서 그럼요. 흘러가는 거죠. 돈이 되면은 그 아무리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거 정책의 목표를 주택 가격 안정에 두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인정하고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을 눌러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 뭐 더 넓게 보면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주택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용인했을 때 장기적인 가격 안정도 오는 거지. 당장에 가격이 오르는 걸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약하는 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청약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가려서 돈 될 것만 청약하거든요. 다 개인적인 욕심들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버려라고 아무리 강요한다고 버려지나? 절대 안 버려지죠. 저거 보셨어요? 제가 기사에 보니까 용산 정비창 개발한다는 소식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국민청원에 하나 올랐대요. 그 거주 요건을 실제 서울 살던 사람인지 용산 정비창 때문에 2년, 3년 전에 2023년부터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2년 거주, 3년 거주 요건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고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 너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인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마지막 남은 정말 알짜배기 노른자의 땅인데 그런 데가 우리 뭐 대한민국이나 서울의 장기적인 비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주거 중심보다는 좀 업무 중심으로 개발되는 게 좋고 특히 저는 뭐 늘 주장하는 게 용산 기지창은 정말 거기가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제 뭐 어쨌든 업무시설 일부 넣겠지만은 뭐 컨벤션 호텔 뭐 공원 뭐 이런 걸 지으면은 업무시설이 뭐 많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 뭐 크게 여러분들 생각한 거하고는 뭐 다 똑같죠. 8월가니까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지방시장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 커질 것 같고 시공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 공급이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니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듯 하고 대체 상품, 틈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이제 서울이 강남이 2016년부터 전매 제한했고요. 또 서울 전체가 2017년부터 전매 제한됐거든요. 그렇게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의 분양권 뭐 가격이 떨어졌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확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물량이 뛰는 거예요.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우리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재건축 전매 금지를 시키니까 그럼 재건축이 안정되든가요. 오히려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가지고 가격만 띄운 결과잖아요. 이제는 희소성을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거든요.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분양권 가격이 급등할 수뿐이 없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은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면은 이런 일은 늘상 발생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실소유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꾸 왜곡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여튼 그런 정보나 그런
정부 정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실소유자나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요즘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늘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리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또한 지나가리리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완화 정책 피겠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은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전매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지방 광역시도 용도 지역, 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또 전매 제한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